아침에 거울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나요? 피부는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죠. 주근깨와 기미가 날마다 더 뚜렷해지고 건조해 보이는 피부가 고민이신가요? 비싼 크림을 써도 효과는 잠깐뿐이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주근깨를 싹 지우고 다시 어려 보이는 피부를 찾을 레시피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의사로서 제가 정리해온 공식을 나누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저렴한 재료 3가지로 김미죽은 케어 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에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검증된 피부관리 비법을 계속 받아보세요. 피부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제 진지하게 시작해볼까요? 아침에 욕실 거울을 보다가 이게 정말 내 얼굴 맞나 놀란 적 있으신가요? 사진 찍기 싫어지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자신이 줄어든 적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나이 들수록 거울 보기가 두려웠던 시기가 저도 있었거든요. 피부과 의사라고 해서 피부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피부가 예쁘고 어려 보이는 건 운이나 유전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도 일부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피부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예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가운데 김지숙 70일 어르신이 계셨어요. 아주 온화한 분이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늘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진료실로 들어오시던 순간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의자에 앉아 깊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달 뒤에 여중 동창회가 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피부과 의사라고 해서 피부 고민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20년 넘게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예쁜 피부는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도 중요하지만 매일 피부에 뭘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70대 김지숙 어르신은 처지는 피부에 슬픔이 가득하셨습니다. 동창회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은 재비치고 주름과 기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연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피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매끈해지고 부드러워졌는데 농담인 줄 알 정도였대요. 가족들이 놀라고 이웃들이 비결을 묻고 젊어 보인다고 했대요. 딸이 엄마 시술 받았냐고 물을 정도였죠. 한 달 후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렇게 인상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칙칙하던 피부는 환해지고 결은 매끄러워졌으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지금은 3개월째인데 정말 10살은 젊어 보일 정도예요. 동창들도 칭찬해 주어 어르신은 무척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늘 비법을 듣고 대충 넘기지만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효과를 보면 정말 다르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 기분 느껴보고 싶으시죠? 그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부엌으로 가서 준비하세요. 20년 어려 보이게 할 마법 같은 레시피를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동창들도 칭찬해 준이 어르신께서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약속 하나 해주세요. 피부 비법이 간단하다고 대충 넘기지 않겠다고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효과를 느껴보세요. 정말 다른 애 느끼고 싶으시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준비하세요. 빵 만들 때나 청소에 쓰는 재료로 아시겠지만 다른 효능이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의 순한 각질 제거 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이 느려져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베이킹 소다는 미세 입자로 완고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물로 씻어도 깨끗하지 않던 분들이 베이킹 소다로 환해졌다고 합니다. 모공 속 오염물도 말끔히 정리됩니다. 오래 쌓인 피지도 제거되죠. 피부 거칠음 트러블,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피지를 중화합니다. 약알칼리성이라 과잉 피지를 쉽게 중화해 깨끗하게 닦입니다. 입가나 턱 아래 칙칙한 부위도 눈에 띄게 환해집니다. 잡티와 고르지 않은 피부톤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pH 균형을 보조해 미세 염증을 줄이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알칼리성 때문에 오래 쓰면 건조해질 수 있어 다른 재료와 써야 합니다. 끝까지 제대로 들어주세요.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천연 산성 성분이죠. 두 가지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사과 식초는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하죠. 집마다 있지 않나요? 소화, 혈당, 체중 관리,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맞춰 미세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합니다. 하지만 알칼리성이 있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못 적용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천연 산성이라 두 성분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사과 식초는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하죠. 집마다 한 병씩 있지 않나요?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추며 체중 관리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사과 식초를 천연 토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과 식초에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는 천연 산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고급 화장품에 꼭 들어가는 유명한 성분입니다. 설화수 아시죠? 설화수 화장품에도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피부가 벗겨지면 훨씬 매끄럽고 밝아 보이게 됩니다. 사과 식초는 피부의 칙칙함을 없애고 생기 있고 균일한 피부톤으로 가꿔줍니다. 이게 바로 사과 식초가 두 번째 재료가 된 이유예요. 효과는 뛰어나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쉽게 여드름이 나는 분 계신가요? 민감성 피부는 화장품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천연항균 작용이 있어서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유해균을 제거하고 기존 여드름 자국도 빨리 회복되며 여드름 흉터도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항균 효과 덕분에 피부 자극도 줄고 가려움도 줄어듭니다. 사과 식초에는 비타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환경 오염이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레시피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왜 요거트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스스로 두꺼워져 외부 자극을 막으려 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20%만 약해져도 평균적으로 5살은 더 들어 보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므로 단독 사용을 피하고 레시피를 참고하세요. 세 번째 재료는 요거트입니다. 선택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가 두꺼워져 거칠어 보입니다. 건강한 피부 장벽을 회복하면 최대 10살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발효의 힘입니다. 김치와 된장을 즐겨 드시죠. 발효 음식은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발효는 유익균이 원재료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유가 요거트로, 요거트의 유산균은 피부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균을 억제하여 여드름과 피부염을 예방합니다. 요거트의 젖산은 순한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면서도
건조하거나 따갑게 하지 않습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피부 장벽을 재생하고 주름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B군은 혈액순환을 도와 얼굴을 생기 있게 합니다. 신의 공식 3가지 재료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나중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성분이 왜 잘 어울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 사과 식초는 산성입니다. 요거트는 중성과 순한 성질을 가집니다. 비율만 맞게 섞으면 피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피부톤을 개선할 만큼 강하면서도 자극이 없습니다. 베이킹 소다가 각질을 제거해 길을 열어줍니다. 혈색 있고 생기 있는 얼굴은 순한 덕분입니다. 이제 비법 재료 3가지를 소개했죠. 익숙하지만 새로울 거예요. 이제 알려드렸으니 안심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하시고 필기 준비하세요. 이 3성분이 왜 잘 맞는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 사과 식초는 산성, 요거트는 중성입니다. 비율이 맞으면 피부를 깨끗하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해줍니다. 베이킹 소다가 각질 제거, 사과 식초가 살균, 요거트가 진정. 3개는 사슬처럼 이어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베이킹 소다, 사과 식초, 무가당 요거트. 꼭 무가당 요거트를 쓰세요. 설탕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첨가물 없는 천연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그릇에 넣으세요. 사과 식초를 조금씩 부어주세요. 거품이 생길 겁니다. 알칼리와 산의 반응이니 걱정 마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품 덕분에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를 씻어줍니다. 거품이 가라앉으면 요거트 1숟갈을 넣고 섞으세요.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요거트의 시원함, 식초의 따끔함, 소다의 매끈함이 느껴질 거예요. 처음엔 걱정되지만 몇 분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팩 시간은 10, 15분. 너무 오래 두면 건조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고 보습제를 바르세요.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수분을 가두세요. 잊지 마세요. 바세린은 저렴하지만 기적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이 레시피는 피부를 환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걱정되겠지만 피부가 곧 편안해질 거예요. 팩은 10, 15분이 적당해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둬주세요. 바세린은 저렴하지만 피부에 기적 같은 효능이 있어요. 제 채널에 바세린 영상이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세안 후 피부가 매끄럽고 칙칙함이 사라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면 4주 만에 달라져요. 피부를 맑게 하고 꾸준히 사용하면 반점이 옅어져요. 최고 효과를 위해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작은 부위에 테스트. 알레르기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 하세요. 피부가 휴식과 재생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셋째, 다음날 아침 외출 시 선크림 필수. 햇빛에 더 민감해진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전날 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욕심내지 마세요. 주 1회면 충분합니다. 나이든 피부는 과도하게 자주 사용하면 자극받기 쉬워요. 얼굴 외의 부위에도 적용해 보세요. 목손 등 나이 들며 갈색 반점이 생기는 부위에, 목손 등 나이 들며 갈색 반점이 생기는 부위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저녁 시간은 먼지나 햇빛 노출이 적어 혼합물 효과가 좋습니다. 마스크 후 다음날 아침 외출 시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 재생된 피부는 햇빛에 민감하니 선크림이 중요합니다. 선크림 한 겹으로도 보호되어 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레시피가 좋아도 주 1회 사용으로 충분합니다.
나이 든 피부는 민감해 과도한 사용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얼굴 외 목손 등 다른 부위에도 사용해 보세요. 얇게 바르고 10분 후 씻어내면 목 피부도 환해져요. 많은 분들이 목 피부가 환해지고 주름이 줄었다고 해요. 인상은 얼굴뿐 아니라 다른 피부 부위에서도 완성됩니다. 안전하게 실천하는 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연 재료라도 잘못 쓰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피부가 민감하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상처가 있다면 피부가 완전히 아문 뒤 시도하세요. 처방약을 사용 중이라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사용 중 피부 감각을 깊게 살피세요. 화끈거리거나 가려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살짝 따끔거리는 정도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건조한 피부는 올리브 오일이나 꿀을 더하세요. 밤 8시 이후에 마스크를 올리세요. 이 시간은 피부의 황금 시간입니다. 몸의 리듬이 느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혈액순환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가려운 붉은 반점이 생기면 즉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몇 분간 따끔거림은 정상 반응일 수 있지만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는 가려움 유발 성분이 적어 피부에 좋습니다. 건성 피부는 올리브 오일이나 꿀을 추가하여 마스크를 순하게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밤 8시 이후 피부의 황금 시간에 마스크를 하세요. 밤에는 몸의 리듬이 느려지고 피부가 영양을 더 잘 흡수합니다. 밤 8시부터 자정까지는 피부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피부과 전문가들이 이 시간을 피부의 골든아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밤 8시 이후 마스크는 햇빛이나 먼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휴식 전에 마스크를 하면 방해받지 않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면서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하며 편안해지세요. 이 시간은 피부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쁜 피부는 매일 먹고 생활하는 습관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새로운 식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결과만 탓하지 마세요.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적게 마시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피부는 나무와 같아 물이 부족하면 생기가 돌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약 1.5L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귤, 오렌지, 키위의 비타민C는 피부를 화사하게 만듭니다. 당근과 단호박의 비타민 A는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아보카도, 호두는 오메가3를 공급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단 음식과 기름지게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설탕과 나쁜 지방은 노화를 촉진해 주름을 더 빨리 만듭니다. 찌거나 삶은 조리법을 선택하면 심장 건강과 피부에 좋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약 1.5L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권합니다. 깊은 잠은 피부를 스스로 재생시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쉴 시간을 얻어 다음날 아침 표정이 환해집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움직이세요. 예를 들면 20, 30분 걷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가 훨씬 혈색 있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최소 4주 꾸준히 유지하면 피부가 점차 환해집니다. 기미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분명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항상 나이가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피부가 환해지는 것을 볼 때 미소도 밝아집니다. 믿음과 자신감이야말로 사람을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몸의 변화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레시피를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작은 선물처럼 활용해 보세요. 마스크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상기시키세요. 꾸준히 하면 결과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더 빛나는 자신을 마주하시고 자신감 있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